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먹어서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68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에 해외 증시 보시면, 자, 일단 아주 커다란 이슈가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미국 금리 인상 전망. 그 다음에 동결은커녕 커져가는 미 금리 인상 전망. 이렇게 자꾸 이제 뭔가 분위기를 잡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죠. 자, 금리 지금 현재에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제일 이득을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폭망입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손해를 적게 보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게 무슨 전략이냐면, 나의 살을 주고, 그다음에 뼈를 취하는 전략, 육참골단이라고 합니다. 뼈는 그냥 다쳐도, 살은 다쳐도 뼈가 부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이런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 전망. 이러면 제가 차트에서 계속 표시를 해 드릴 텐데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런 전망이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좀 다급하게 미국에서 쫓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보시면 이제 5월달 동결이죠. 자, 6월달 동결입니다. 7월달 동결이에요. 그 다음에 9월달 인상인데 별로 높지가 않아요. 인한데. 그러면 바로 선거 전 11월 달 전에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욕먹어서. 그러면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11월 달 동결이죠. 자, 12월 달 동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다가 되는 거죠. 결국에 무슨 얘기죠? 이제 뭔가 분위기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고금리 유지하다 보면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자, 명분은 뭐죠? 물가입니다. 물가. 인플레이션.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여기, 1970년대 상황. 요거 파동 그린 거 보이시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때 누가 등장하죠? 폴 볼커, 아서 번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한 거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전 세계는 대공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전략이 뭔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진짜 주의해야 된다. 공멸이다. 근데 미국이 제일 피해를 덜 볼 것이다. 물론 주식시장, 자산시장은 폭락을 하겠지만, 중국 망하고요, 우리나라 망하고요, 일본 망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초강수를 두는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뭔가 좀 다급하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이 기사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올해는 금리나 없다고 보는 거고요. 유럽은 왜 내릴까요?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명목은 물가지만 물가만이 아니고 다른 이면에 어마무시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영래포 잔고가 늘어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요? 유동성을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재무부의 열망구, 그 할망구가 지금 뭔가 꼼수를 피우고 있는데요. 그거를 감시하기 제일 좋은 게 영래포입니다. 영래포가 증가하는지 여부 꼭 확인하시고 매일 올라오니까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요. 현재 선물 상황, 살짝 강보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혼조세고요. 자, 유럽도 세지가 않습니다. 유럽도 세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자, 그러면 이때가 언제죠?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유동성 확대와 축소. 보이시죠? 유동성 확대. 자, 금리 인상 해버리면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도 막 껄떡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자, 일봉을 보시면 못 가고 있죠? 고점을 못 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14일 이후로 한 달 반이 지나도록 못 가고 있다는 거. 그럼 코인도, 자, 그래서 죽는 지금 킬러 C파, 거기다가 금리 인상까지 해버리면 이게 나오는 거죠. 잘 보시고요. 자, 주식 시장이죠. 금리 인상할 때 이래 됐어요. 중소형주. 보이시나요? 자, 얘도 어때요? 자, 하락적 반동 주고 폭락. 그 다음에 KBWB, 금리 인상, 폭락, 은행 위기죠. 아마 수백 개, 수천 개 은행이 망할 겁니다. KRE, 다 망하는 거죠. 금리 인상. 금리 인상 시기 때 이게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고금리 유지하면 이게 폭삭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은행들 다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금리 인상하면. 자, 이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자, 은행, 중소형주, 코인 다 망하고 파산은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싹 물갈이 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하면서. 자, 대형주는 어떻게 될까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내려오고 있죠. 확실하게 이제 하락 추세 접어들고 있고요. 애플, 자, 완전 박살나고 있죠. 자, 구글 마찬가지예요. 대형주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씨앗은 다 남겨져 있죠. 보이실래요? 엔비디아. 망하는 거예요. 자, 월봉을 잠깐 좀 보시면, 금리 인상 시기 때 이렇게 내려왔어요. 보이시나요, 이거? 그리고 만약에 금리 인상 한두 번만 해도 이거 완전 폭삭합니다. 그 다음에, 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못 가고 있죠. ARM, 폭삭, 아무존, 마찬가지, 메타. 지금은, 금리 만약에 인상을 해버리면,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아수라장. 그래도 제일 피해를 덜 입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미국. 그렇게 보시고, 그런 극단적인 방법도 지금 생각하는 것 같고요.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미국 주택시장도 박살입니다. 이때가 서프라임이죠. 그거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금리 인상 시기 때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죠? 잘 보시고. 그래서 국채 어떻게 해요? 가격 폭락합니다. 거기다 주식시장까지. 지금 4월달 들어서 어때요, 여러분들?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진짜로.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큰 형님이 뒤지게 생겼으니까 우리 아우들도 와서 뒤지게 생기는 이런 상황이고요. 마찬가지 S&P 500도 똑같은 방향으로 지금 국채와 국채 가격과 그 다음에 S&P 500 선물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진짜 안 좋은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금리 인상하면요, 이게 더 튑니다. 국채 10년물 4.6% 안 빠지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 엄청난 매도세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요. 이제 미국을 신뢰를 못 하겠다 그런 거죠. 자, 정책금리 이걸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2년물 5% 가까이 돼 있고요. 자, 5년물, 자, 그 다음에 20년물, 폭등을 해서 다 이쪽 고점을 넘을 거예요. 그러면 채권 대학살에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10년과 3개월물,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역전현상이 어떻게 될까요? 자, 그것도 변화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자, 10년과 5년. 그래서 이게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금리 인상까지 해버리면 거의 패닉이죠, 패닉.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이득을 볼 자들이 누구냐? 연준입니다. 미국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들 보시고요. 환율 어떻게 될까요? 볼만 할 겁니다. 주식시장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 달러는요, 강하게 갑니다. 더 강세. 강달러로 갈 가능성이 없죠. 인상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여기 고점 다 넘고요. 107 여기까지 다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생길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뉴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그런 뉴스가 돈다는 얘기는 뭔가 저쪽 강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요? 망해요. 네. 자, 아까 호주도 망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환율이 미쳤어요. 미쳤죠? 안 내려와요. 이거는 일부러 안 내려오는, 일부러. 네. 손을 안 쓰는 겁니다. 네. 일본 자국 국민들 뒤지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고요. 오로지 패권. 네.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을 노리고 몇몇 소위 말하는 그 돌대가리 새끼들이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다. 네. 뭐 일본 가라앉거나 말거나 망하거나 말거나 군사 대국을 향해서 우리는 가겠다. 뭐 이렇게 지금 드랄 발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엔화 약세, 자 위안화 약세, 자 유럽 약세, 달러 강세, 금리 인상까지 해버리면 여기다 기름을 붓는 거죠. 살벌하게 가는 겁니다. 예, 무시무시한 얘기고요. 자, 지금 상품 시장에서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자, 유가 안 빠집니다. 계속해서 여기 지금 지키고 있죠. 82달러.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자, 주식시장 어떻게 될까요? 이게 금리 인상이죠. 근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큰 게. 그래서 보시면 저 주봉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살짝 반등이 나왔지만 큰 의미가 없다. 일봉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지금 하락 반등을 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킬러 C가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대비하시길. 그래서 이제 빅스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어마무시하게 이런 일들이 생기겠죠. 예, 팬데믹처럼. 예. 금리 올린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겨요. 네? 그럼 폭락을 합니다. 예. 극약 처방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전 세계 증시가 박살이 날 것이다. S&P 500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 그냥 반등 아닌 반등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예. 그냥 코딱지만큼 붙어 있죠. 네. 안 좋아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시작된 폭락이 여러분들이 기정사실화 된 거고요. 네. 요 금리 인상 시기에 요때 요거보다 더 많이 내려갈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시장을 보시고요. 자, 나스닥 주봉이죠. 얘는 더하죠. 네. 짱대 음봉에 조그만 코딱지 딱 하나 붙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조만간 큰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월봉에서 보셔도 어마무시한 음봉이 생겼죠. 그래서 자, 나스닥은 20년 상승에 대한 지금 되돌림이 시작이 돼 있고 파동 패턴으로서 플랫 연장입니다. 그래서 123.6% 찍었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상당히 만약에 금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 파동보다 더 큰 이게 엄청난 일들이 생길 것 같다. 우리가 잘 판단하시고요. 네, 이런 상황이라는 거 잘 보시고요. 자, 어떻습니까? 나스닥 제가 이때 3월 21일 날 고점 찍고 이상하다. 그래서 4월 1일 딱 찍어놨죠. 요 수직선. 이때부터 미 재무부에서 단기 채권 발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단기 채권의 역할은 뭐였다? 그동안의 유동성을 계속 시장에 공급하는, 그래서 이걸 만든 거예요. 이거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고 유동성 축소를 하니까 이 흐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4월 말에 단기 국채에 대한 발행에 대한 그 정리를 제가 나오게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블랙스완이 뜨기 시작했어요. 전쟁 이슈와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슈 뭐 많이 또 생겼죠. 그 다음에 지금 자연재해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진도 엄청 많이 나고요. 뭐 홍수 장난도 아니고 중국 같은 경우는 1억 2천만 명인가요? 피해를 입었대요. 그런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마무시한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어때요? 나스닥도 찔끔이죠, 찔끔. 코딱지만큼. 네. 쥐어준 만큼 이렇게 지금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 그러면 이 엄청난 시기를 대비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금밖에 없다. 자, 그러면 금은비를 보는 거는 은의 매도 시점이고요. 특히 실물 금은이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이 금은이든 요걸 가지고 한번 사시면 됩니다. 한 40분 초 오면 은은 매도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물 금은 자 3천선, 그래서 지금 일봉에서 상당히 조정폭이 세지고 있죠.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도 보면 RSI를 잘 보시면 돼요. RSI가
30 근처 오거나 그러면 그때부터 들어가셔도 좋고요. 네, 연습하셔도 좋고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을.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될까? 네, 금리를 올릴 때 금은 조금 힘을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뭔가 찾으려면 금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조정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그러면 실물은 어떨까요? 비슷합니다. 2,300달러가 깨졌고요. 2,296달러 내려오고 있고요. 일봉을 보시면 자,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어제 2.75%, 현재 1.3%. 마찬가지 RSI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길. 그래서 자, 그러면 기회죠.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엄청난 환난이 오면 대비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다? 실물, 금은밖에 없다. 종이금도 안 돼요. 실물, 금을 갖고 있어야 버틸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고 자, 은 선물도 보면 26.7달러. 좀 많이 내려왔죠? 지금 30달러 근처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 RSI 갖고 보세요. 풍덩 빠질 때가 무슨 기회죠?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실물 금을 모으시는 분들은 꾸준히 그냥 모아가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종이금과 종이은을 하실 때는 RSI를 참고하시라. 연습을 꼭 하시라. 추천하는 게 아니고 연습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연습입니다. 연습. 그래서 뭐 고점에 또 사갖고 물렸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대비를 하자. 폭등했죠? 네, 그러면 반드시 여기 몇 달러냐면 25달러 근처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네, 그래서 지금 은 같은 경우는 한 100달러만 보고 있었는데 300달러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금리 인상 이슈가 이제 부각되면 될수록 귀금속도 죽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자산시장 다 죽는 겁니다. 그럼 뭐만 살아남죠? 강달러만 살아남는 거예요. 강달러. 그러면 달러를 해야 되느냐? 아니요. 그냥 현금하고 실물 금은하고요. 숏만 들고 있으면 됩니다. 금은 조금만.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린 자, 현금,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실금, 실물 금은, 그 다음에 채권 이런 게 있죠. 근데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건 현금, 실금, 그 다음에 숏. 숏은 주식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전체 비중을 보면 요거 숏은 전체 비중이 한 20%에서 내가 운용을 하고요. 실금도 마찬가지예요. 10에서 20%인데 지금은 위기시니까 20%까지 늘려도 실물금은 괜찮다. 그 다음에 채권 아니고요. 주식 롱은 절대 안 됩니다. 주식. 그 다음에 숏은 주식이니까 뭐예요? 조금 퍼센트 20%만 현금만 한 60에서 한 40% 갖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패닉셀이 나오고 엄청난 변동성이 큰 장세가 지나고 나면 안정이 됐을 때 그때 쓸어 담아야 됩니다. 심각하게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금리 인상 이슈나 동결 이슈가 계속 진행이 되면 부러지는 거는 시장, 자본시장, 자산시장이 부러지는 거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 무서운 게 20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입니다. 얼마까지 갈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의 지표가 있는데 RSI입니다. 풍덩 빠지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물론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살벌한 일이 지금 예고가 돼 있는 거죠. 그 예고를 무시하지 마시고 꼭 참고를 하시죠. 네, 그래서 지금 국가 개인 할 거 없이 사거리 몽땅 그냥 완전히 골로 가는. 그래서 앞으로 달러 인덱스의 방향을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네. 달러가 강해지면 상대적인 거지만 달러가 강해진다. 다른 나라 통화들이 약해진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 그러면 연준이 왜 초강수를 두느냐? 금리 때문에 그래요. 10년물 금리 때문에. 이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때 폴 볼커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그래서 금리 올라갔을 때 눌러갖고 금리 몇 %까지 올렸어요? 20%. 20%까지 금리를 올리면서 이걸 잡았어요. 살벌하죠, 이걸 잡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역사적인 그다음에 실질적인 이런 것들을 꼭 파악을 하셔갖고 살벌한 일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다 이제 휴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예, 거짓말이 아니라 보시죠. 이런 금리 인상을 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네, 파산기업 엄청나게 증가할 거고요. 은행 엄청나게 무너지고요. 중소형주 다 문 닫고요. 네, 대형주만 몇 개만 살아남는. 그때 살아남는 애를 골라 담으면 돼요. 그때는 아주 싸게, 진짜 싸게 살 수 있는. 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의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대공황 얘기하는 게 그거를 획책할 수 있는. 그러면 네, 미국이 갖고 있는 부채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덜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일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예, 명목은 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금리를 살벌하게 올릴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아주 최고의 지금 리스크로 다가올 것이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라면 여러분 초긴장 하시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현금, 실금, 네, 숏을 딱 준비하고 있으면 이런 거에도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다. 이거는 개인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시고요. 금리를 왜 올릴까? 예, 결국은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개수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잖아요. 서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자꾸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큰일 났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수출도 해야 되고 환율 높죠. 지금 아주 그냥 미치고 팔딱 뛰겠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스멀스멀 나오고요. 앞으로 요거에 대해서 진짜 촉각을 세우셔야 되는 경각심을 가지시고 꼭 좀 주변에 널리 알리셔갖고 대비를 철저히 한다. 만약에 공식적으로 연준에서 올 하반기나쯤에서 금리 인상이 가시화된다라면 물가가 안 내려간다는 핑계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그때는 다 죽었다고 복창합니다. 나 죽었어. 아니야, 우리는 살았어.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영상은 어마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거고요. 끊임없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중요한 겁니다.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요.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